예, 5월 17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연준 인사들이 이제 금리 유지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두 번 할 거로 기대하던 투자자들이 살짝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, 또 코스닥에서는 HLB가 그 FDA 승인이 일단 무산됐다. 뭐 이게 이제 무산된 건지 지연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뉴스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, 이게 또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수 발목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코스피가 이제 뭐 과매수권 진입했거든요. 어제 제가 종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, 예, 그렇게 되면서 조금 경계감이 높은 자리에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곡물주, 차 부품주, 엔터주, 일부 제약주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나고,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. 시장이 좀 밀렸던 이유는 우선 연준 인사들 발언이 좀 핑계가 되긴 했어요. 그러니까 뭐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매파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,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토마스 바킨, 현재 금리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. 2% 이제 달성, 인플레이션 2% 달성까지 시간 오래 걸릴 거다. 한마디로 금리 내리려면 좀 시간 걸릴 거야. 이런 이야기죠. 로레타 메스터도 오래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. 존 윌리엄스도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깝지 않나. 이게 사실 뭐 저 말로 보면 뭐 몇 달 후에는 내릴 수도 있어. 이런 의미도 뭐 숨어서 보면 찾을 수도 있긴 한데,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곧 내리겠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연준 인사들이 좀 매파적인 그쪽에 가까운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갔죠. 그러니까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이게 아침에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, 지금의 지수가 국채금리는 4월 3일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. 근데 그때보다 지금 지수는 한 50포인트 정도 높았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대비 지수가 좀 높여져 있으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좀 되돌리는 그런 어떤 매도, 그러니까 좀 금리 대비 지수가 좀 너무 빨리 올랐다, 이런 인식이 좀 일부는 있었던 것 같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HLB 관련된 뉴스가 발목을 잡았죠. 이게 이제 그 간암 신약 관련해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, 이게 이제 불발됐다고 하거든요. 뭐 내용은 이 이제 HLB하고 중국 업체하고 이제 파트너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신약인데, 이게 이제 칵테일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이제 처방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거 누가 이제 이 종목 물어봐서 제가 한 달 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 하고 내용을 좀 봤는데, 어쨌든 저렇게 칵테일 방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가 다 동시에 이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, 중국 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회사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결과적으로는 승인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이 기사가 나왔었어요. 한 달 전에는 거의 승인되는 것 같은 분위기로 났다가 이게 이제 무산이 돼버렸죠. 이렇게 되면서 뭐 나중에 1년 안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어떤 붕 떠버린 상황이 생기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, 이게 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밀려버렸죠. 근데 이게 좀 여파가 크려나 좀 봤는데, 아직까지는 이 종목 하나에 국한해서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제약주라든가 뭐 다른 쪽에 이제 번지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비중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시장이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제가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의 어떤 매도 전환 가능성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과매수권으로 들어가 있다. 오늘 뭐 한 130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다. 그래서 ADR이 좀 높은 수준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위치 되면 뭐가 됐든 좀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, 뭐 지수까지는 몰라도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뭐가 됐든 이제 갖다 붙이면 이제 악재가 될 만한 상황들이 자꾸 이제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좀 밀릴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참고로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 이게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인데, 주 후반부터는 다시 내려가는 사이클이거든요.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사이클도 얼마 안 남아서 뭐 시장의 조정이 뭐 엄청나게 깊게 되거나 뭐 계속 하락만 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주요 뉴스들도 좀 보면, 오늘 그 중국의 소매 판매 예상보다 부진했다. 그러니까 중국발 경기 부담 이런 것들이 일부 좀 작동을 했고, 다음에 이제 중국산 관세 인상, 이게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슈잖아요.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차이나 쇼크 막으려고 한다. 차이나 쇼크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저가 제품으로 막 들어오니까,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체들 공장이 막 문 닫는 그런 사태가 만들어졌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중국산 관세를 높이는 거다. 그래서 가격을 높여버리면 저가 경쟁을 못 하니까. 근데 어쨌든 이거 뭐 대선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알잖아요. 근데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되는
이제 그런 요인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게 특징들은 우리나라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가 6일 연속 하락했거든요. 삼성전자 6일 연속 하락은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이었어요. 예, 그리고 7일 연속 하락은 그 사이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올 만한데, 근데 이제 또 월요일에 또 약한 징크스 바로 또 월요일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 관건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또 될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를 향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수급에서는 개인들이 오늘 양시장 8천억 가까이 이제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팔았습니다. 양시장 7,4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매매한 종목을 좀 보니까 자동차 샀어요. 그러니까 기아, 현대차, 뭐 현대글로비스, 현대모비스, SL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매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삼성전자 오늘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삼성전자 이제 그 반도체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두 종목을 거의 한 2,800억 넘게 매도를 해서 전체 매도의 절반을 두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.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는 이제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조선 쪽 매수하고 이제 금융주 매수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매매를 보인 게 오늘 특징이었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이런 오스코테 하여튼 3천당 제약 그러니까 그 약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을 샀거든요. 심지어는 이제 HLB도 매수했는데 근데 HLB 매수가 한 6만 주. 이게 오늘 사실은 HLB 작정하려면 엄청나게 담을 수 있었잖아요. 왜냐 하한가 잔량이 2,100만 주였으니까. 그러니까 뭐 저 정도 매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대단히 뭐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닌 거고. 근데 어쨌든 제약 업종을 고르게 매수했다라는 게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징이었고요. 기관 투자들은 이제 2차 전지사고 역시 제약 바이오.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특성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양주체가 그 뭐 HLB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약과 바이오를 담은 게 조금 특징. 그래서 이게 제약 바이오 전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슈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해석한 것 같지는 않다.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. 자, 시장을 좀 정리해서 보면 그러니까 지표를 대부분 다 소화한 상태가 됐거든요. 그 FMC 지나갔고 파월 의장의 발언, 그 다음에 이제 지표였잖아요. 고용지표라든가 아니면 CPI라든가 PPI 이런 지표들이 나왔죠. 근데 금리가 이제 4.3%대 4.4%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으로서 미션이 뭐냐면 증시는 4.5를 넘기면 안 돼요. 이제부터는. 뭐 연준 인사 발언이 뭐라든 뭐하든 금리가 여기서는 이제는 최소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지언정 4.5를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되면은 안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또 뭐 6월 FOMC 때까지는 또 흔들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미국이 만기일이라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금리가 조금 진정이 되는지 요거 계속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 발언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이거든요. 그냥 하던 소리 계속 한 건데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도 그렇게 매파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뭐 증시 낙폭이 크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잖아요. 근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높인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막 해석을 세게 한다라는 거는 좀 시장을 누를 거다 이런 의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금리로 해석하면 됩니다. 그래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저는 사실 미국의 CPI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 증시에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CPI는 예상치 대비 크게 오차가 날 것 같지는 않았어요. 그게 CPI를 오차 날 것 같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 적용되는 항목이 사실 계산하기가 뻔하잖아요. 뭐 주거비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식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뻔해서 예상치 대비 엄청나게 오차가 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이제 CPI 자체는 그냥 그래도 휴 하고 넘어가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더 큰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$1,000 갈 거냐 850달러 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이제 우리 증시의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오늘 뭐 엔터주, 곡물주, 식품주 이게 이제 김 가격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반응한 측면이 좀 있고 뭐 엔터주는 뭐 이제 시장에서 일종의 순환매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제약주들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근데 어쨌든 조금 시장에서는 그 과매수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상승 종목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
올랐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게 쭉쭉 뭐 이제 ADR 지표가 막 올라가는 단계는 또 아니에요. 그래서 뭐 계속 하락 종목이 또 계속 많은 날만 쭉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서 이럴 때 오히려 종목별 수급 흐름 좀 변화 좀 체크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장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역대 이제 강세장 개월수를 보는 거거든요. 지금 현재 19개월째 미국 기준으로 보면 평균 61개월이었고 가장 짧은 강세장이 21개월 정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지수라든가 이런 거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미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업종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수의 종목이 고르게 올라가는 장은 안 올 거라고 보거든요. 차별화 장세라서 가는 종목만 골라가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흔들릴 때 따박따박 물량 담아놓은 종목군들이 또 좋은 종목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추려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제가 ADR 지표가 지금 되게 중요할 타이밍이라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네이버 제가 이 텔레그램에도 링크 한번 뿌려드릴게요. 여기다 보시면 공지에 여기 올려져 있거든요. ADR 지표 여기 보시면 링크 달려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ADR 지표가 한 1포인트 정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.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. 근데 어쨌든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뭐 확인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